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러시아 동남북 3면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죠. 지상군까지 진입을 하고 있고, 자, 바이든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전면 제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지금 러시아 증시가 50% 대폭락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을 일으킨 나라, 그리고 이 바이든 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전면 제재, 강력한 제재를 검토를 하고 아마 실행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지금 러시아가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 러시아 증시는 지금 50%가 대폭락이 일어나고 있죠. 50% 대폭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포가 상당히 뭐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 도대체 바닥이 어딜까? 도대체 이 바닥이 어디 정도 되어야지 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은 이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바닥이 언제쯤 될까라고 지금 이 보기보다는, 바닥이 언제쯤 될까라고 보기보다는 이 지금 이제 보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닥이 어디든 간에 결국은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도 결국은 이제 곧 있으면 회복이 진행이 될 거냐, 요런 쪽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얘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끝도 없이 하락을 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죠. 자,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렇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이게 언제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또 바뀔지 모르는 거죠. 어느 시점에 또 갑자기 분위기가 변화가 생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이제 초기다 보니까 아주 당분간은 이런 이 불안 심리가 아주 지속이 오랫동안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은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기회였죠. 그 언저리가 다 기회였어요. 그 언저리가 다 기회였는데 정확하게 바닥을 잡고 싶다. 지금은 너무나도 공포 분위기고, 지금 유가도 이제 $100 뭐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부분 난리가 나고 있고, 전면전이 일어나고 있고, 야, 이거는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미국이 24일부터 러시아의 전면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이 소식이 나왔는데, CNN 러시아 가장 큰 은행 두 곳 제재 대상 포함이 될 듯하다. EU도 24일 긴급 정상회의 열어서 가혹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를 준비를 하고 있다, 아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푸틴 우크라 새벽 침공 강행, 미국 동맹과 가혹한 제재다. 러시아 동남북 3면으로 공격, 지상군 진입했다. 자,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우크라 군 시설을 정밀 타격했기 때문에 민간 위협은 없다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8명 이상 사망을 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죠. 자, 요런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이 전쟁통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정말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러시아죠. 러시아 지수가 지금 50% 하락 중이죠. 50% 하락을 하다가 조금 회복을 해서 이제 46% 하락인데, 그야말로 여기는 박살이 나고 있죠. 러시아 MOEX가 40%, RTSI 지수가 45% 정도. 그야말로 이런 이 지수죠. 이게 지수가 완전히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서방 국가들이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뭐 심각하죠. 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이 24일부터 러시아에 전면 제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을 했고 아주 뭐 초토시키겠다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경제 지표인 이 증시는 아주 박살이 나고 있죠. 정말로 위험하고 심각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가 된다 그러면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이 사람이 보면은 아주 전략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주 전략가의 능구렁이 같은 이런 전략을 뭐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침공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돈바스 지역을 자기 이 겉으로는 돈바스 지역을 해방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친러시아 주민들을 보호하겠다. 뭐 그런 지금 명분입니다. 그런 명분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 침공을 오늘 밤에 할지도 모른다.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새벽에 이제 침공했고, 오늘 밤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본토를 침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푸틴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이 푸틴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여기에서 푸틴이 한 발짝 물러난다 그러면, 한 발짝 물러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조용해질 겁니다. 왜냐면은 이 아주 강력한 제재가 지금 들어갈 텐데, 아주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면 러시아 경제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이게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나라는 결국 러시아가 될 겁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되겠죠. 서방국가 미국하고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은 이런 부분 뭐 우리는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그렇게 지금 해버리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러시아의 이 푸틴 대통령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을 지금 많이 보고 있다가, 간을 보다가 침공을 이제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강력한 전투적인 대통령이냐, 아니면은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뭐 침공해도 그냥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대통령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하게 지금 행동으로 옮긴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재를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버리면 러시아도 어느 정도 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뭐 이 경제가 다 무너지고 박살이 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푸틴이 그대로 놔둘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금 지지를 상당히 받고 있는데 완전히 뭐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푸틴이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너무 세게 나가 버리게 되면은 너무나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여서 모든 나라를 적으로 돌려 버리는 상황에 강한 제재가 들어와 버리면 이 러시아의 국민들이 이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아주 지금 이 힘든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 푸틴의 입지 자체가 또 크게 흔들릴 수도 있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본다 그러면 요게 아주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아주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는, 경제적으로 초토화가 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어느 수준까지 주가는 박살이 날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이게 마무리되는 게 도대체 언제 될까?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를 예를 좀 들어서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삼전을 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라서 여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터졌죠. 지금 전쟁이라는 부분이 갑작스럽게 터졌죠. 자, 이런 부분과 비슷한데, 여기에서 쭉쭉 잘 나가다가 여기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이제 좀 괜찮은가 보다 하다가 아주 엄청난 낙폭이 일어났죠.
어마어마한 낙폭이 일어나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증시가 박살이 났는데,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날 때 보면은 야, 이거 이제 끝났다. 코로나 정말 무시무시한 질병이 전 세계를 덮쳐가지고 아주 사망자가 많이 일어나고 봉쇄되고 지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폐쇄 정치가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 분위기였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다 회복이 되죠. 슬금슬금 올라서 다 회복이 되고 훨씬 더 직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죠. 지금 여기에서 어디까지 내릴지는 모릅니다. 어디까지 내릴지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 그럼 이 바닥을 잡는 게 여기가 바닥일까 저기가 바닥일까? 요 부분을 지금 뭐 위치가 높게 있는 상황이면 모를까? 지금 셀티면 보시면 위치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얘는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부분 가지고 주가를 이미 초토화시켜 놨죠. 이미 초토화시켜 놓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도 그만. 그러니까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내려칠 거야. 내려가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근데 이미 많이 엄청나게 얻어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크게 내려와 있는데, 요거는 24일 뒤면 끝이 나죠. 끝이 나게 되면 제가치로 찾아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24일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죠. 거래일로. 그리고 이제 전쟁은 지금 시작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요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또 밑으로 밀릴 수도 있겠죠. 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누군가가 결국은 푸틴이 되겠죠. 푸틴. 어떤 결정을 내려서 다시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했다. 뭐 예를 들어 능구렁이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 서방 국가에서도 오케이, 전쟁을 멈췄구나. 그리고 이제 제재 풀어 이렇게 되겠죠. 그 부분은 언제 이런 깝깝한 상황이 계속 이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이미 많이 엄청나게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런 이 공포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밑으로 시장이 전부 다 크게 내려가니까 얘도 크게 내려가겠다 하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내려가지 않고 버텨버리고 오히려 올라가도 할 말 없는 겁니다. 지금의 셀팀 위치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24일 정도 남았는데, 이 24일이 지나고 나면은 지금 분식회계 의혹이라는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사라져 버리죠. 어떻게든 결론이 나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얘는 지금부터 해서 물량을 계속 확보를 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바닥이 어딘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보려고 하지 말고 셀트린의 현 상황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고, 다 이제 하락하는 분위기면 얘도 하락할 수 있죠. 하락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다시 하락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거는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면 지금 보유자 영역이 보유자 입장에서 이라고 하면은 이게 더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해서 매도했다가 다시 사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아 버리면 지금 상당한 지금 미로에 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하면서 그릇을 키우는 그런 지금 경험치를 쌓는 상황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기업은 아주 크게 성장이 많이 일어난 상황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미리 맞아져 있죠. 맞고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외부 요인으로 또 밑으로 내린다. 그러면 계속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얘는 내려와서는 안 될 위치에서 엄청나게 지금 얻어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4분기도 어닝스 사상 최대 실적, 1분기도 이런 전쟁통이지만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 내게 돼 있죠. 무조건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매출이 엄청나게 일어났기 때문에 진단키트에서 바이오시밀러는 뭐 워낙에 원래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셀트리온이 지속적인 성장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는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나는 바닥을 잡아보겠어.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사면은 되겠지. 할 수 있는 분은 하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분은 하면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되면은 상당히 내 방향성과 정체성, 심리 관리 부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바닥을 정확하게 잡아내겠다. 더 떨어질 거야. 그런 부분으로 전개되겠지만, 항상 그렇게 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아주 많았죠.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무시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만, 이게 뭐 50%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38%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를 잘 바라보면서 외부의 요인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바닥이 어딘지 알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많이 얻어맞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